네, 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지난번에 그 단풍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어, 직접 제가 저희 정원에 있는 단풍나무를 스케치를 하면서 떻게 하면 정말로 잎과 나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저쪽에 있는 저 단풍나무입니다. 잘 이렇게 듣고 이해하시고 따라서 한번 주변에 있는 나무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더위가 좀 식으면서 풀벌레 소리가 좀 나니까 뭔가 이제 가을에 입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먼저 이제 스케치를 할 때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나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생긴 모양을 크게 보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길쭉하게도 생기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도 생기고 약간 네모지게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도 나무마다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 있는 단풍나무는 생긴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둥치가 이렇게 이제 그 스케치를 할 때도 중요한 게 여기 나무의 주요 나무가 뻗는 그 방향들, 이제 그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 안에 가지가 어떻게 뻗어가지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이걸 다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하고 바닥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흐림목으로 나무의 이제 생긴 모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 묘사를 위한 묘사가 아니고 이거는 나무의 큰 형태를 스케치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무 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요 단계가 되면은 거의 나무가 다 그려졌죠, 거의. 그죠? 이렇게 크게 골격이 잡히면 뭐 남은 다 그린 거예요. 이제 묘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둥치를 이제 파악해 주는 것만 하면 되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이제 단풍잎의 이파리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면 요것이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뭉쳐갔을 때 많이 뭉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떤 거는 앞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 옆으로 보여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겹쳐져 가지고 일부만 보이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막 섞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지만 요런 것이 뭉쳐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나뭇잎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멀리 떨어지면. 그러나 나무 가지 끝에서는 그렇게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데생에서 먼저 형태를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그 사물에 큰 덩어리감을 만들어 놓고 묘사를 하듯이 이 먹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큰 덩어리를 파악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하나 자주구레한 걸 묘사하는 게 아니고 큰 것만 이제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잎이 달린 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 줘야 거기다가 이런 모양들을 겹쳐가면서 이렇게 덩어리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요 원리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쪽에는 이파리를 좀 자세히 그려주는 거죠. 그러나 잎 모양만 이렇게 그 형태를 만드는 거지 실제로 하나하나 다 그려서는 저걸 표현할 수가 없죠. 이파리를 열심히 이제 시간을 들여서 묘사를 해야죠. 즉이 어떤 사물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빨리 그리고 약간 좀 그 설렁설렁 그리는 경향이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작품을 하신다면 굉장히 더 정성 들여서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큰 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단순화 시켰잖아요. 근데 요거를 멀리서 봤을 때 요거를 요렇게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단순화 시키면 이렇게 이제 형태를 이렇게 단순화 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런 모양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렇게서 이제 묘사를 해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끝이에요. 끝에 표현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싱싱해 보이거든요. 똑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그 모양을 잘 살피면서 그리고 이 끝을 잘 이렇게 표현해야 이렇게 싱싱한 느낌이 들어요.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관찰을 잘 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끝에를 잘 한다는 거죠. 뭉쳐있는 모양도 잘 살피시고 자세히 이게 덩어리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것이 살짝 선을 그어서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하나 이파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긴 잎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된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죠.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크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갈 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도 조금 하면서 하는 거니까 막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이런 과정들도 지켜보시면 좋죠. 이 나무 뒤에 있는 이 이파리들도 이렇게 표현해서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앞뒤가 있는 거니까 평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뒷부분 다 표현해야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를 다시 찾아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둥치를 이렇게 거놨잖아요.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더 자세히 할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나뭇가지가 많이 없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뭐 자기가 줄일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서 모양들을 잘 찾아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가지가 있네. 또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은 본인의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 이 꺾임도 있고,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기세를 잃으면 안 돼요. 그림에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묘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화처럼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만화가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이 들려면 선들이 약간 좀 굵거나 가늘거나 하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둥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위로도 올라가면서 이 이파리 사이로 있는 가지들을 찾아주면 좋죠. 이렇게 뻗은 느낌. 지금은 이제 아직 막 쌓여 있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가지들이 있어요. 사이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찾아주면은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이죠. 이 사이에 있는 거. 최대한 가지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해줘야 우거진 느낌이 들겠죠. 자, 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약간 입체감을 내고 싶다 그러면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들, 가지가 있는 그 주변이겠죠. 이런 데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느낌들을 주면은 나무에 이제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할 때 잎을 조금씩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처럼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살짝 이제 이건 뭐 바닥을 안 해도 되지만 더 사실적인 느낌을 위해서 이 정도 이제 표현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나무를 그릴 때 먼저 나무의 큰 생긴 모양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어떻게 뻗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게 잎을 형성하고 있는 그 덩어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잎을 묘사해주고 다시 둥치와 가지를 묘사해주는 것으로 나무를 완성시켜 간다라는 그 원리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무를 그렸고 그 다음에 주변을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또 노력으로 막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이렇게 나무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어떤 나무들 숲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이런 거는 이제 점점 그려가면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오늘 배운 이 나무 그리는 방법 중에 단풍나무, 잎이 있는 단풍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